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에 큰 비가 왔는데도 기상청이 이를 예측하지 못했죠.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기상청은 광주와 전남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하고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막상 내린 비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된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 새벽부터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되자 또 추가 비 피해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예비특보가 내려진 광주와 전남 6개 시군에 실제로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곳은 구례와 곡성뿐. 두 곳도 2시간 만에 모두 특보가 해제됐습니다. 그러니까 몇 시간 단위로 좀 이따 비가 오늘였다가 다시 바뀌고 막 그러던데 보니까요. 크게 믿지 않아요. 최대 150mm의 비가 예상됐지만 광주의 강수량은 고작 3.2mm에 그쳤습니다. 광양시 광양읍에 78mm, 곡성 옥과면에 55mm가 내렸지만 이것도 예보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틀 연속 빗나간 예보에 기상청은 물론 시민들도 난감해졌습니다. 비가 온다 하면은 이제 다음을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사지 않아. 그런데 이제 만약에 비가 안 와버리면은 그것이 이제 이건 안 팔리고 있지. 기상청은 다른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는 장마 전선의 특성 때문에 장마 시점이나 강수량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장마 전선이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따뜻한 공기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 예상보다 30km를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수치 예보 자료가 정체 전선에 의해서 어느 구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변화무쌍해지는 날씨에 예측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잇따른 오보에 기상청을 향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올해 장마는 유난히 길고 빗줄기도 요란했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평년보다 기간은 길고 강수량도 많았습니다. 올해 장마의 특성을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분석해드립니다. 장마치고 너무 긴 것 같고 좀 빨리 땡땡해졌으면 좋겠고 그쳤으면 좋겠어요 빨리. 많이 오기도 하는데 오락가락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우산도 접었다 폈다가 많이 해서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너무 긴 것 같아요. 유난히 지루했다는 올여름 장마, 실제로도 그랬을까요? 장마가 막바지에 다다른 지금 실제 올해의 장마 특성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남부지방의 장마는 기상청의 예보대로라면 7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 끝납니다. 장마가 지속된 기간은 38일,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길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비가 내린 날은 평균 21일로 이틀에 한 번꼴이었고 평년보다 비가 내린 날이 사흘 정도 많았습니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린 날이 많았는데요. 장맛비가 시작된 이후 호우특보가 내려진 날은 오늘까지 총 11일로 비가 내린 날 중 절반가량은 특보 수준의 비가 내렸고 대부분 밤부터 새벽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올해 장마 기간 광주 전남의 평균 강수량은 487mm로 평년보다 100mm 이상 더 많았습니다. 이처럼 장마가 길고 강수량이 많았던 건 기압계의 변동으로 정체 전선이 오래 머무른 데다 상층에 찬 공기가 위치하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에서 벗어나는 다음 달부터는 본격 여름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31도 안팎으로 유지되겠고요. 기온이 점차 올라서 평년 기온을 0.5도에서 1도가량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매출 감소와 적자 누적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 카메라 모양의 장비가 손과 손목 부위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무선으로 연결된 노트북에는 X선 촬영대와 동일한 영상이 전송됩니다. 광주의 중소기업이 개발한 이 장비는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에서 확진자 검사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검사 대상자의 폐 질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AI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돼 불과 5분 만에 판독과 진단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특히 일반 엑스레이 장비와 비교해서 5만 분의 1도 안 되는 피폭량이 나오다 보니 32개 나라에서 장비의 안전성을 인증받았습니다. 쉽고 편하고 안전하게라는 슬로건이거든요. 97년도부터 제가 특허를 내가지고 준비했던 게 초저설량 저피폭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와서야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감형 이동주택을 제작하고 있는 이 기업은 코로나19에 대비해 음압 기능을 갖춘 선별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혹시 모를 2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소의 공기 흐름이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광주 광산구에 설치된 선별 진료소에는 냉난방 장치까지 갖춰져 있지만 비말뿐만 아니라 공기 감염도 차단돼 있습니다. 중국이나 미국 등지에서 대규모 감염 사태가 확산되자 야전 병원이 설치되기도 했는데 장소와 시간에 제약이 없는 이동 진료소가 대안으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야전 병원이 움직여서 특수한 목적물에 빨리 쓸 수 있고 거기에 맞게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모듈러 기술을 통해서 그걸 보급하고자 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 전 세계가 K-방역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강소 기업들의 눈부신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남 지역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습니다. 골프 모임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더니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낮술 회식과 음주운전 등으로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무안군의 한 도로, 지난 23일 오전 7시쯤 차량이 인도 위에 세워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차 안에 자고 있던 남성을 음주 측정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 0.061%,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무안군청 7급 직원 A씨. 경찰 조사에서 전날 밤 회식을 했다고 진술했고 간부 공무원을 포함해 6명이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술은 거의 못 마신대요, 사실. 못 먹는 사람이 여기 갔으면은 과장님 주제로 그러면 회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과장님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아직 확실하게. 무안 군수가 회식 금지령을 내리고 음주운전, 업무 소홀 등에 대해 고강도 감찰을 지시한 지 열흘 만의 일입니다. 또 무단으로 지어진 대형 옹벽이 무너지고 불법 증축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는 등 소극적 행정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직 군청 공무원의 가족이 운영 중인 시설이어서 뒷말도 나왔습니다. 한편 장흥군에서는 지난 21일 이장과 공무원 등 60여 명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어기고 대낮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공무원은 여성 직원까지 술자리에 대동했고 유흥주점의 전자출입명부 작성도 건너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자제하라 했던 골프와 소모임, 회식과 술자리를 공무원은 버젓이 이어가고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이 공연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격리 치료를 거부하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받자 돈을 벌어야 한다며 잠적해 10시간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